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랑 대학원에 같이 있던 친구 중에 태국에서 딜로이트의 매니저까지 하고 나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되게 똑똑해요. 정말 공부도 너무 잘했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너 혹시 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나왔니? 라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래서 네가 똑똑하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 이 친구가 미터폼에서는 다 떨어졌어요. 한 군데도 붙질 못했어요. 일단 영어도 본인이 좀 유창하게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문화를 잘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졸업하고 올라가서 DT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DT에 취업을 했는데 엔트리 레벨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인차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일했던 경험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똑같이 매니저 직급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2, 3년 정도의 경력을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디 경험이 있으셨다면 여기 오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대학원 가서 만약에 어플라이를 하신다면은 그게 굉장히 크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설사 엔트리 레벨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훨씬 빨리 적응을 하시겠죠. 물론 IFRS vs 갭이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긴 하지만 뭐 용어가 다른 점들도 있긴 하지만 어디 테크닉 같은 건 똑같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뭐든지 어떤 경험이건 내가 어카운팅 관련된 건 아니건 상관없이 내가 한 모든 경험은 내 레주메에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KPMG 같은 데는 코리안 프랙티스를 꽉 잡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국 기업만 담당하는 부서예요. PwC에서도 코리안 비즈니스 그룹이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KPMG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거의 와해됐어요. 근데 KPMG는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쪽을 노려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회계사 하셨던 분들은. 어떤 분은 한국에서는 어디터였지만 여기 와서 USC MBT를 가셔가지고 텍스로 다시 조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예,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되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A가 뭐냐면 이거는 세무사 자격증이에요. 미국 세무사 자격증. 5년을 일하셨으면은 이쪽 분야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CPA 라이센스가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펌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동료들도 PwC에 있는 동료들도 CPA 라이센스 없이 있다가 나가서 그냥 프라이빗 인더스트리 가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펌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라이센스드 CPA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사가 있고 공인 회계사가 있잖아요. CPA는 Certified Public Accountant니까 공인 회계사란 얘기고 그냥 회계 일을 하는 회계사 중에서도 이런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 근데 만약에 이런 큰 펌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으시고 결국에는 내가 어,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가시려면 CPA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냥 한인펌에서 계속 일하실 예정인지 그 안에서 이렇게 매니저 하시고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거기서 일하시다가 프라이빗 인더스트리로 가실 예정인지에 따라서 CPA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력으로만 또 갈 수는 있는데 CPA 라이센스는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석사로 바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학부로 가시려면 학부로 트랜스퍼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2년을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학부로 바로 트랜스퍼를 하실 때 한국 학부를 가지고 트랜스퍼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커뮤니티 칼리지까지 가셔야 되는지도 그것도 학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석사를 지원하시면 말씀드렸듯이 짧으면 9개월, 그러니까 1년이죠. 아니면 천천히 가시려면 2년까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년 안에 끝나잖아요. 어, 그래서 석사가 시간적인 면이나 아니면 투자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당연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들일수록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막 7대1, 8대1, 막 10대1까지 되기도 하고요. 보시면 GMAT도 보셔야 되고, 미국에서 학부를 안 나오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토플도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점수도 되게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아마 각 학교에 그 프로그램 들어가 보시면 스탯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할 때 거의 유학생 애들은 700이 넘었어요. GMAT 800인데 보통 탑 MBA 스쿨 갈 때 700, 미니멈 700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카운팅도 마찬가지죠. 그 정도고 아마 평균이 660 이상 될 거예요. 탑 스쿨들은. 예. 근데 이게 평균이 660이란 거는 로컬에서 지원하는 이제 여기 친구들이 생각보다 GMAT이 별로 안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친구들 상대적으로 들어오기가 좀 수월한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라서 예. 그런 시험들을 준비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제가 GMAT 제일 싫어했거든요. 여지껏 본 시험 중에 GMAT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긴 한데 근데 어떤 학교들은 또 GMAT 대신 GRE를 받기도 하고요. GRE가 저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수학도 GMAT은 critical thinking 이런 부류가 많아가지고 좀 길게 공부하셔도 안 되고 짧고 인텐시브하게 공부해야지 점수가 잘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프리레퀴짓을 맞추셔야 돼요. 프리레퀴짓을 머스트로 맞춰야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인터뷰 인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좋은 학교들은 대학원도 들어갈 때 인터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USC는 영주권자면 토플이 면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토플을 안 보고 했다가 UCI에서 갑자기 안 된다. 네가 영주권자이건 뭐건 상관없다. 너는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으니까 무조건 토플을 봐라.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 준비하실 때는 원하시는 학교로 가서 이제 미리 인포메이션 세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시면은 조금 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되고, 저는 유학원을 통해서 준비를 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어, 정보가 부족했던 면도 있긴 한데, 예, 뭐, 여러 소스로 잘 알아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타겟 스쿨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겟 스쿨, 케어 스테이트 계열 학교들은 학비도 훨씬 싸요. UC 계열이나 사립학교에 비해서. 그리고 들어가기도 훨씬 쉽고, 그런 쪽을 다양하게 알아보시기를,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회계 석사를 하셔도 똑같이 엔트리 레벨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P 일을 하신 게 오히려 플러스예요. 아무런 경험이 없는 것보다 어떤 음, 회사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일을 네, 해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적어도 그 회사에서 있는 제너럴 레저나 이런 것들을 읽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 포인트지 결코 석사를 가셔서 어카운턴트로 이직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훨씬 유리하신 거예요. 그냥 학부 경험만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학교 한번 사이트를 가보시면요. 거기 보면은 이 출신 전공이 뭔지 이렇게 또 스탯이 있어요. 그러면 어카운팅 전공을 한 친구들도 절반 정도 되지만 뭐 그냥 비즈니스 전공한 친구, 저희 대학원에는 성악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PwC에 있던 친구 중에는 피아노 전공하다가 USC가 뮤직 스쿨도 유명한데 어카운팅도 유명하지만 피아노 전공하다가 자기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어카운팅으로 전과해서 한 친구도 있고요. 되게 다양해요. 예, 엔지니어링 하다가 어카운팅으로 온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그라드 스쿨은 말씀드렸듯이 프랙티컬 학문이기 때문에 내 전공이 회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대학원을 지원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원을 지원하기 위한 프리레퀴즈 코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학부에서 있는 어카운팅 수업 10과목 정도는 듣고 지원을 하시는 게 학교 가서도 따라가기도 쉽고 그다음에 어드미션을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 어카운팅 석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네, 맞아요. 지금 대답 드렸던 것과 계속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근데 유학생이면은 확률이 떨어지긴 하죠. 예, 여기서 지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영주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확률이 많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왜냐하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빅4밖에 없으니까. 어, 회계 법인으로 들어간다 할 때. 그게 아니라면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렇게 되게 큰 회사들 H1 비자를 지원하는 곳들. 근데 사실 일반 회사에서 어카운팅 부서에 H1 비자를 해주는 곳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학생들이 취업을 한다. 그렇게 유학생들이 취업을 하기에 좋은 학교들은 이름이 있는 학교다. 그러니까 제가 CPA exam 먼저 준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FAR하고 BC하고 텍스 이쪽은 공부할 때 좀 수월했고 쉽게 붙었는데 어딧을 2번이나 떨어졌어요. 75점이 컷인데 70점에서 한 번 떨어지고 73점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어딧은 안 간다라고 안 하고 텍스를 선택했거든요. 되게 단순하죠? 근데 또 다른 이유는 어디지 트러블이 많다고 지난번 세션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행기 타고 딴 데로 멀리 가서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집에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무실에 안 붙어 있어요. 거의 클라이언트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돼요. 그 얘기라는 인즉슨 플렉서빌리티가 좀 많이 떨어져요. 음, 저희 샌디에고에서 제일 큰 클라이언트가 퀄컴인데 이제 퀄컴 들어가 있는 어디터들은 눈에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서 네, 몇 달 거기서 거의 진짜 먹고 자고 하듯이 정말 그 정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빠도 집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저는 텍스를 선택했는데 전반적인 아워는 텍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의 컴펜세이션이 조금 더 높은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공부도 텍스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계속 바뀌니까 네, 많이 평생 공부해야 되는 게 텍스 쪽인 것 같아요. 저희 잡은 전망은 늘 밝아요. 늘 일이 넘쳐난답니다. 텍스 전공은요, 어카운팅 전공보다 조금 더 스페시픽한 쪽이에요. 스페셜라이제이션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어디터보다 좀 텍스 쪽이 빡세서 초봉도 더 높고 일반적인 그 연봉이 조금 더 높아요. 살짝 높아요. 그러니까 초봉도 높고 인더스트리 계속 올라가실수록 이렇게 찾아보시면 글라스도 이런 데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조금. 네. 그리고 그러니까 텍스를 진짜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스쿨 가시는 것도 적극 추천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시간의 여유가 되시고 뭐 금전적 여유가 되시고 이러면은 JD 3년 과정이 있고 그 뒤에 LLM 인 텍세이션을 하시면 로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카운팅 펌의 이런 스페셜티 쪽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아마 로펌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컴펜세이션은 훨씬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어려우니까 어카운팅 펌에 있다가 다시 로펌으로 건너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걸 좀 더 미리 알았다면 저는 그냥 로스쿨 갔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는 리서치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리서치하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라이트업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스트레스풀 하진 않더라고요. 컴플라이언스니까 늘 그 마감에 쫓겨야 되는데 그런 비지 시즌 없이 좀 1년 내내 좀 이렇게 일이 쭉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스페셜티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고민은 해요. 로스쿨 갈까 말까. 그런데 텍스 쪽은 전망이 밝답니다. 늘.